정치인으로서는 뛰어나다 싶은 사람들 중에 우리 당이 한 168명 되는데 17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10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옆에 서 있다 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게 뭐 내가 양심을 걸고 하는 얘기니까 본인도 잘 모를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김경엽 의원을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볼수록 양반이 무게가 나가요. 값이 나가고 뛰어나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잘못 봤구나. 그렇게 제가 존경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초건물로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김경엽 의원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릇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쑥쑥쑥 키워 올려야 합니다. 제 얘기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내가 오늘부터 김경엽과 함께 하겠다. 김경엽을 진짜 키워내겠다. 이런 각오를 해주신다면은 오늘 의정보고에는 제대로 되는 의정보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김경엽 의원을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김경엽 의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냥 계속 강조하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경엽 의원 얼마나 능력가인지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지금 조금 늦게 왔는데요. 킨텍스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냥 가서 1시간 좀 넘게 있었더니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말 주옥 같은 그리고 우리 폐부를 우리 심장에 남는 말들이 오면서 계속 내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뭐라고 그랬죠? 악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민주주의는 싸우는 사람들,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정말 위태롭고 민생이 위태롭고 평화가 위태로운 이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무리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하는 또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희망을 갖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김경엽 의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김경엽 의원이 운이 좋습니다. 계속 어렵다가 결정적으로 전화위복이 됩니다. 지금 전화위복 됐죠? 알고 계시죠? 이게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쵸? 네, 덕장, 지장, 운장 중에서 무엇이 최고냐? 운장이 최고입니다. 우리 김경엽 의원 민주당의 정말 제1의 공격수 그리고 운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올해 김대중 대통령 말대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김경엽 의원님은 운이 좋은 남자가 아니고 검찰과 맞짱 떠서 이긴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한 번 아니고 2번 이상이나 검찰과 맞짱을 떠서 이긴 사람 운을 넘어서 정말로 실력이 있는 그런 싸움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맨날 국회만 가면 싸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잘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잘 못 싸운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맨 앞에 서서 우리 김경엽 의원이 잘 싸워주고 계시고 특히 한국노총 출신이라 투사적 기질이 워낙 많아서 싸움꾼으로서는 아주 1등 가는 그런 의원입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고 김경엽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주를 막아세울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싸움꾼 김경엽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동의하는 하시죠? 네. 하여튼 김경엽 의원이 더 가열차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정부와 맞짱 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영원히 쭉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데 싸움꾼이라니 되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돼서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 김경엽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보면은 참지는 못합니다. 네, 확실하게 불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제기를 합니다. 700석에 최소 500명 이상 와야 되는데 500명 이상 오신 것 같습니다. 밖에 또 아까 많이 계셔가지고 역시 의원님이 12년 동안 부천에서 정말 부천을 사랑하고 또 정책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준 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하고 또 우리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노동운동도 하셨지만은 뭐 말씀도 잘하시고 TV 토론도 많이 하시고 또 특히 또 정책 능력이 뛰어나서 부천의 여러 정책을 선도해가며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우리 부천의 미래 핵심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부천의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천의 미래를 정말 이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풀어가야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천시도 우리 국회의원들 잘 모시고 최성훈 의장님, 염정현 도의장님 잘 모시고 정말 지역의 좋은 분들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관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현직 단체장이라서 이렇게 뭘 말씀드리는데 매우 한계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송구하겠는데만 의원님 매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염정현 의장입니다. 하여튼 먼저 정말 존경하는 김경엽 국회의원님의 의정 활동 보고서를 정말 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잘 시장님과 함께 말씀 주셨지만 2012년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셔서 12년 동안 정말 어려운 부천 원도심 부천갑을 위해서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2012년 보궐선거를 통해서 초선 의원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사선을 하는 동안 정말 말 그대로 뜨거운 해가 쬐면 가림막이 되어주시고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주시고 해서 제가 오늘날의 경기도의 의장이 될 수 있는데 이끌어주신 그런 분이 바로 김경엽 국회의원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의정 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그동안에 주옥 같은 그런 일을 하셨던 것 우리 주민 여러분, 부천 시민을 잘 살펴주시고 정말 용기와 실력과 포용력, 뚝심을 같이 함께 갖추신 이런 정말 보기 드문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 함께 멋지게 힘 모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문화위원장님이시죠. 재정을 맡고 있습니다. 이민분 위원장님, 도시교통위원회를 맡고 있는 우리 박순희 위원장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윤담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병정 시의원님, 박찬희 시의원님, 최은경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선화 시의원님, 장혜영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좀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중기 시의원님, 미남님, 죄송합니다. 자, 차려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운동가이시고 아마 삼선 의원으로서 우리 원미갑은 정감이 넘치는 원도심 지역입니다. 앞에 우리 국회의원님, 시장님, 염정현 도의장님 다 말씀하실 거예요. 의원님, 원도심 지역 주거 환경 개선 문제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 좀 실어주십시오. 이 원도심 확대로 바꿔야 됩니다. 균형 발전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입성을 꼭 시켜드릴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원미동교회 김성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 교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외부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오늘은 목회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김경엽 집사님의 부인 김임순 집사님이 저에게 등록하시고 저에게 세례를 받고 저에게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12척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은 두려움을,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건데,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천행, 그 천행이 뭐냐? 백성들의 힘이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엽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좀 잘 듣고 정말 확실히 다르다, 멋있다. 지난 12년 동안 함께 하면서 참 훌륭한 점, 또 굉장히 특별히 제가 부천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을 2번 하면서 행사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잘 참석해 주신 그런 또 은혜도 있어요. 앞에 시장님과 우리 서른 의원님, 또 김상희 의원님, 서영수 의원님도 또 기독교 행사 때마다 열심히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 뭐 출마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래저래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참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오늘 여기만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다른 분들이 좀 섭섭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래 왔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김경엽 지사님, 저한테는 좋은 동역자고 또 언제나 든든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지지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김경엽은 다르다 이 말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사 기록에 LK이뱅크가 이명박 후보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 부분 혐의가 확인되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영해와 영토의 주권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요? 외교안보, 국민안전에는 무모한 정권이 정치보복과 이념전쟁, 대통령 처갓집 챙겨주는 일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안보이고 경제이고 민생이고 일자리입니다. 가면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 김경엽, 검증된 일꾼 김경엽이 있습니다. 김경엽과 함께 부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성장 4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 완성해 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구 살기 해주세요. 김경엽 화이팅! 김경엽 의원님 화이팅! 의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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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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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의정 보고 영상을 시청했는데요. 의원님, 의원님의 삶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정남진 장시골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출생하셔서 부천에 터전을 잡으셨어요. 선반 정밀 가공소 노동자로 일하셨고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정치개혁 운동, 국회의원까지. 그런데 정치에 이렇게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처음에 저한테 정치를 제안해 주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굽니까? 원혜영 국회의원이십니다. 처음에 저한테 정치를 권유하셨고, 두 번째로 저한테 정치를 권유하신 분이 김문수 전에 소사구 의원이셨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좀 멀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2002년도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내가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치에 체질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는 대중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게 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판단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사회정비서관으로 들어가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싫다고 다 피하면은 정치가 언제 바뀌나? 조금이라도 참여를 해서 한 반걸음이라도 나가야 바뀔 거 아니냐?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더라도 흔적이라도 남겨야 정치는 반걸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뛰어들기로 마음먹게 된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계기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의정보고의 영상도 봤지만 부천의 현안들을 한번 들어보니까 김경엽 하면 부천 발전 4대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 중이고 어떤 또 전략입니까? 되게 이제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약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공약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그 프로젝트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난개발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방향,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그리고 이걸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잘 구사해야만이 후회하지 않는 개발이나 후회하지 않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통 문제 당연하죠. 특히 인천과 서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우리 부천의 입장에서는 교통 문제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문화 및 여가 활동 문제, 그 다음에 안전함과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발전시켜서 부천을 경기도 서부권의 중심 도시로 키워내는 큰 중장기적인 전략을 만들어 가보자 라는 차원에서 4대 발전 전략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대 발전 전략, 이걸 또 랩으로 또 홍보하시려고 진짜 너무 노력을 하셨던 얘기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김경엽의 안내를 따라 강리꽃이 활짝 핀 부천 발전 4대 전략. 원미 좋습니다. 신고 좋습니다. 육고 좋습니다. 추미도당 좋습니다. 남녀 도소 구분 없이 다 빠져드는 국민 이에 열리하는 여기는 더민 준비다. 만화 영상 웹툰 등 창작 가득 창업 가득 여기는 문화 도시입니다. 여의도 13분 강남 20분 사통 팔당 광역교토 경기도도 서울에도 빨리 갈 수 있는 GTX TV 트막 시티 공공주택 와이파이 바다 있습니다. 중기부터 미 엑스 부츠 항공산업단지 아시아 관리부 첨단 산업 신장대 부천 발전 4대 전략.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거 메이킹 영상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되나?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아이고 이거는 아주 와. 아이고 이거는 도저히 이거 따라서 못하겠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되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리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의정 보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정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또 들고 계시는데 부천 내 모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자연생태공원의 누구나 숲길, 장미태야마 거리 공원, 심곡천 생태하천, 역곡 다목적 체육센터 및 주차장 확보 등 부천에는 많은 변화들이 그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좀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부천이 화장장 문제로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화장장 설치하는 문제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결국은 이제 이 경기도 내 부천, 시흥, 광명, 안산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5개 시가 공동으로 한백산 추모공원을 추진해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 실제로 그 난리 났던 상황에 이것을 해결했던 공동 화장장 한백산 추모공원을 설립한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것도 수원에서 옆에서 반대해가지고요. 참 진행 잘 안 되던 거거든요. 뭐 저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시키는데도 어려웠고 나중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걸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했던 것은 하나의 좀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GTX-B 사업인데 사실은 이 사업은 GTX-A 사업이 결정나고 나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고 GTX-B는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거의 이제 폐기 단계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20대 때였거든요. 경기도당 위원장 할 때인데 인천시당 위원장, 그 다음에 서울시당 위원장 셋이서 기재부 차관하고 국토부 차관 우리 방에다 불러다 놓고 경제성이 나오는 방법을 찾아봐라 해갖고 이제 이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나중에 결국은 이거를 남양주까지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으면서 경제성을 확보를 하게 되고 예타를 통과시켜서 이제 GTX-B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사업인데요. 아무튼 좀 추진하면서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은 굉장히 참 힘들었던 사업들 이런 게 좀 항상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네. 그래도 뿌듯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노력한 만큼. 네. 네. 편한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경인 전철을 지하화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이게 30년 넘은 우리 부천 시민의 수건 사업인데요. 여기에 경인 전철 주변에 있는 5개 지자체가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국토부와 국회에도 제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예타 문제인데요. 경제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지상전철을 지하화시키는 사업과 그 다음에 지상 폐선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 개발을 하면 경제성이 나오는데 이게 분리돼서 시간과 사업 주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타를 해도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저런 거 5만 방법 다 찾았는데 안 나와서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합 개발하는 특별법을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 1월 달에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이라고 하는 특별 통합개발법을 발의를 했고 작년 말에 드디어 국회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 본회의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빠르면 이번 9일날 본회의에서 지금 의결될 예정인데요. 이게 의결되면 되게면은 이제 국토부에서도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경인전철 지하화하는 사업을 지금 상정을 해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 본회의까지 통과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현실이 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른데 실력도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원님께서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올해까지 연예대상도 이렇게 많이 받는 거거든요. 9년 연속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왜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근데 이제 국회라고 하는 기능이 행정부 정부를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느냐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그건 국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능인데요. 물론 이제 약간의 여당이나 야당의 입장의 차이는 있겠죠. 여당일 때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안들은 추진하려고 할 거고, 야당일 때는 이제 문제점들을 좀 더 강력하게 좀 주장하는 방식으로 좀 다를 텐데, 아무튼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국회 입법기관이 제대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 가지 않도록,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정감사 때문에 항상 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네,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또 역임을 하셨는데요. 그 국정원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명박근혜 정부 국정원 민간 불법 사찰을 밝혀내셨다고 합니다. 네, PPT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심각한 문제였죠. 예.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사찰 업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으로 완전히 국정원이 실질적인 정보기관으로 다시 이제 탈바꿈해야 된다라고 가고 있었는데, 요즘에 약간 좀 수상쩍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김경엽이 때문에 그 빵 갔다 왔잖아. 왜 애만 것도 해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그래 웃자고 했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똑같아. 그렇습니까? 똑같다고 하는 게 더 모욕적입니다. 네. 자, 우리 3프로TV, 이 증권, 이런 거 유명한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3프로TV에도 출연을 하셨고, 최근에 또 공매도 시장을 바로잡는 데도 주력 중이시다면서요? 그 전에 아까 지금 이제 MB 흉내 내시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좀 미안하긴 한 게, 그거 다 BBK 수사 무혐의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수사를 시작한 게, 제가 LK뱅크에서 NB 계좌로 50억 원이 입금된 증거를 제가 확보를 해서 그것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게 사실은 NB 재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미안하면 하지 말든가.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한데, 요즘에 반성을 하고 계십니까? 노년동에 놀러와요. 네. 아무도 없어 우리 집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공매도 문제는 우리 요즘에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검법 때문에 아주 저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본시장에 있어서 불법 공매도나 주가 조작, 그 다음에 이 분식회계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선진국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게 제대로 잡혀야, 이런 게 없어져야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고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약하고 미온적입니다. 대응 자체가.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특검 문제도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이 왜곡되는 것,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분식회계,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발전하는데, 경제가 나가는데 최악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이질 않습니다. 개인들은 그냥 자본시장에 그 주식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러지 않도록 자본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우리 기업 발전, 경제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또 지금 현재는 외통위에서 활약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퇴임하는 박진 장관이 김경엽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또 후문이 또 있어요. 이 사실인지 증거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군사 2급 비밀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삿짐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유출해서 2심까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A씨라는 사람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크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육을 통한 대북 현금 유입 차단 방안, 3급 비밀 문건, 북한의 주민 생활 실태, 대외비입니다. 그 기무사령부가 생산한 첩보 문서, 역시 대외 비밀 용역 등급인데요. 이 세 개 문서를 업무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B씨는 사임 당시 해당 문서들을 외부로 유출해서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당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보실까요? 누군지? 네, 증거 영상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전화 이후로도 김경엽 의원 그림자만 보면 벌벌 떨었다 이런 증거 영상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 유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관님. 예.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 유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 오염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방사능 유출이 있었느냐? 모르십니까? 방사능에 관한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이 있었으니까 네. 방사능에 대한 피해는 있겠지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시나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라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공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방류되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님 왜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 겁니까? 후문 좀 알려주십시오. 저 질문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웃으면서 질문도 하는데. 눈은 너무 무섭습니다. 아유, 아주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그 뒤로 어떤 얘기 없습니까? 박진 장관에 대해? 굉장히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할 때마다 한참 생각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질문 하나 하면 그냥 갑자기 손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경엽 때문에. 그러게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우리 김경엽 의원님께서 이름이 경엽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평화, 남북 경협,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정치인들과 만나고 또 성과도 이루셨다면서요. 미 의회의 한반도 평화법 발의, 프랑스 의회 최초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통과가 김경엽 의원의 의원 외교 덕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팩트입니까? 네, 한번 뭐 이것도 자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한번 보시죠. PPT라고. 이건가요? 네. 이것만입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그 미 연방의회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관련해서 최초로 브리핑한 의원입니다. 제가. 역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초로 브리핑을 했고, 브래드 셔먼 의원과 함께 상의를 해서 브래드 셔먼 의원이 연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 평화법을 발의를 했고요. 그 발의한 것에 지금 현재 약 44명의 연방의원이 공동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1월달 지금 하기 전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하여튼 이 부분 좀 최소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랑스 깜봉위원장은 프랑스 상원 외교 군사위원장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정부위원장 시절에 해서 만나가지고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 문제를 부탁을 드렸고, 이때 깜봉위원장께서 직접 발의를 해서 우리 전 세계에서 한국 전쟁,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게 아직 우리나라도 통과 안 됐습니다. 프랑스가 최초입니다. 통과된 겁니다.
만장일치로 프랑스 상원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1타 강사입니다. 김경엽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경엽 의원님 모든 문제 전문가입니다. 네,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예, 저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아, 그렇습니까? 한 분만 소개시켜. 네, 한번 또 찍는 게 좋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어떤 얘기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이거 1년 8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 보면서 이 경제 뉴스 보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 G7 국가였던 이탈리아를 앞섰어요. 우리 GDP 규모가. 그래서 세계 10위에 들었었죠. GDP 경제 규모가. 예. 그리고 PPP 기준으로 해서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댔습니다. 네. OECD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이다 그래갖고 전 세계의 찬사를 받던 대한민국이었는데 갑자기 1년 8개월 만에 상황이 지금 경제가 심각합니다. 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심각한 상황을 네. 우리 경제 전문가한테 전문가한테 넘깁니다. 좀 정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너무 힘들죠. 예, 제가 한 선거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작년 초에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한 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는데 정치 외면의 비용 청구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민주주의하고 경제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떼놓을 수가 없고 김대중 대통령이 시장과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을 이렇게 강조하듯이 시장은 민주주의 없이는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없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곳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요. 우리 이제 뭐 제가 성장률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섬나라인 일본이 90년대 초부터 잃어버린 10년이 진행됐었죠.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1%였었습니다. 일본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4분기는 아직 통계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연간 성장률이 1.1%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에 스타트했던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성장률을 사실 지금 우리는 겪고 있고요. 겪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것이 여러 가지 함축성을 띠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이 경제의 지금 상황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저는 상징적인 하나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다 뭐 저기 좌파 저기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경제 특검 한번 할까요? 아 잠깐만 오늘 떡볶이는 언제 나오나 한잔 말아야지 아니 참 맨날 특검하지 거부권 행사할 거죠? 아 거부권 해야죠. 좋아 빠르게 가. 죄가 없다면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아 그거는 동훈이가 하는데 이런 거는 아이 참 대답해 주시죠 뭐. 작년에 그 상저하고 이랬었잖아요. 추경호 부총리가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작년에 23년도 봤더니 상저 하저로 그냥 다 끝났더라고요. 예, 완전히 그래서 거짓말. 제가 부총리 바꿨잖아요. 그래서 참. 하반기에도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한 얘기가 이제 세계 경제 환경을 탓을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런데 여기 한번 그 화면에 보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다 보니까 OECD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OECD 평균이라든가 혹은 뭐 G7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고 특히 뭐 일본하고는 비교를 한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 특별한 해를 빼놓고는 한 번도 성장률을 우리가 뒤처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본한테도 뒤처졌고 OECD 평균보다 뒤처졌고 옆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기간 때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OECD 평균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니까는 그 OECD 평균보다도 한 25% 정도가 더 높았었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해외 합격을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적어도 OECD 평균 이상은 하면서 세계 경제 환경 탓을 한다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외 환경 탓을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그렇고 국민들 가계 경제는 좀 어떻습니까? 가계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실감을 하실 텐데요. 가계 실질소득이 5분기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윤석열 정권이 공식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작년 3분기부터잖아요. 작년 3분기가 아니죠. 이제 2년 전이 돼버렸죠. 22년 3분기부터 지금 이제 그러니까 3분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연속 5분기가 계속해서 실질 가계소득이 하락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득 빼놓고 이제 나머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산인데, 자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는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이 감소하니까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계가 대응하는 게 얼마나 지금 고군분투하냐면요, 식비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올랐고 교통비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식비를 줄여가지고 대응할 정도로, 먹는 것을 줄여가지고 할 정도라면 이건 제가 통계를 보기에 거의 보지 못한 통계인데, 식비를 줄이는 걸로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가계가 좀 처참한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저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거는 가계 수입이 굉장히 취약해서 그런 것이고, 고용이 괜찮았다고 하는데 고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최근 지표가 작년 3, 4분기 지표인데 한 26만 개 일자리가 증가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일자리 증가했는데 근데 그 60대 이상이 그러니까 한 36만 개 정도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청년층은 그러니까 한 11만 개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60대 이상의 일자리라는 것은 물론 필요하죠. 60대 이상 일자리 필요한데 그 일자리가 대개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를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상식적으로 볼 때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굉장히 극한 상황으로 저는 내몰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향후에 지금 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끔찍한 것입니다. 의원님 그 경제 얘기 그만하시고 내가 자신 있는 거 외교 얘기 하시죠. 외교 얼마나 제가 순방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세금으로 외교를 좀 진행해 주시죠. 아니 그런데 외교 제 정부는 계속해가지고 글로벌 환경 다 글로벌 경제가 그렇다는데. 왜 글로벌? 아니 진짜 다른 나라 다 그러냐? 아니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 제가 그래서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했던 것이고요. 가계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없어서 보이네요 화면이. 가계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힘든 것뿐만 아니라 기업도 지금 그러니까는 돈을 못 벌어요. 돈 버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3, 4분기 보게 되면 매출액이 멈춰버렸는데, 매출액이 이것을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매출액이거든요.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어느 한 분야가 지금 좋은 게 없어요. 소비 줄어들고 있죠.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기업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건설 수주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피부로 느끼니까요. 수출이 그렇죠. 다 지금 물가만 빼놓고 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제가 경제학 공부하는 이 목도한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이제 향후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어둡잖아요, 전망이요. 우리나라 대부분 가계가 자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데 굉장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소득과 자산이 위축되고 그러면은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죠. 그런 점에서 제가 어제 다스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그 연말 정도 되게 되면 디플레이션 국면으로까지 전환할 수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하나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외교 얘기하자니까 이분들 모셔서 좋은 얘기해야지. 진행 좀. 아니 하도 글로벌 경제 다 돼가지고 진짜로 그런지 한번 궁금했고요. 그런데 그럼 외교로 넘어갑시다. 시간도 없으니까. 우리 국립외교원장님 김준영 교수님이 워낙 국제정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안보 전략 전문가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윤 정부의 외교의 실패가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위기, 공급망과 수출의 위기를 가중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뭐 그뿐이겠습니까?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꾸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문제가 생기고 새해부터 지금 남북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의 위험들이 있고요. 미국도 좀 그렇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도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외교가 가장 위험한 것을 자초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미국에서 선거가 보통, 한국의 선거도 지금 우리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 경제거든요. 선거를 결정하는 건 경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선과 오늘 우리 한국의 총선이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 외교는 잘 되면 걱정할 일이 없는데 외교가 위험으로 등장하기 때문이고 그 외교를 위험한 수준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정부라는 겁니다. 외교 전략의 어떤 면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결국은 좀 한번 저도 뭐 준비한 거 있거든요. 예. 보시면 저 사진 구하느라고 꽤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보시면 일단 지난 정부의 평화는 가짜 평화다. 자기가 진짜 평화라고 얘기하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전군 지휘관을 모아놓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잘 짜여진 한편의 사기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사람과 통일부를 책임진 사람이 극우 중에 극우고요. 그 다음에 외교부와 국정원이 외교 관련돼 이 사람들은 대부분 친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북 친미. 보시면 지난 정부를 근거 없이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정부라고 하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성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들은 문재인 정부하고 반대니까 친미, 친일, 반북, 반중 여기에다 반너까지. 그러니까 외교를 지나치게 미일의 중심으로 하고 한반도에는 계속 뻥카를 날리면서 위협적으로 언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에선 긴장을 훨씬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한반도 전쟁의 위험을 키우고 그리고 외교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왕따입니다. 왜냐? 우리가 외국에 가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만 만나니까 외국에서 한국은 구태여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한국을 만나기 위해서 뭐 한류도 포함해서 한국의 국격과 국위와 국력이 높아졌는데 이제는 구태여 한국을 만날 필요가 없다. 한국을 설득시키려면 미국과 일본만 만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11월부터 이 정부 한 것은 뭐냐? 한미일 동맹, 저는 동맹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에 프놈펜에서 삼국이 만나서 세 사람이 비밀리에 만났어요. 기자들도 안 데리고 갔고요. 저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때부터 바로 1개월 후에 일본은 안보법을 바꿔서 군사대국화로 가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침묵 속에서. 바로 3개월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강제동원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합니다. 그 결과가 지난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동맹의 수준으로 가는 그런 결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제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했으니까 우리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완전히 허구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경엽 의원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5대 기업이 미국이 지금 투자해서 미국의 주요 주에는 한국의 기업들의 공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약속했냐면 약 1000억 달러, 133조 당시 환율로요. 지금도 133조 정도 되죠. 그 중에 지금까지 집행된 게 반입니다. 73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고도 우리는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뒤통수를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 트럼프는 한국 공장을 세우고 난 뒤에도 보조금 줄 수 없다. 우리 완전히 세됐습니다. 지금 미국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 가서 영국에 가서 영국 여왕의 마차 한번 타고 거기에 35조 또 선물로 드리고 왔습니다.
아니 이거 마차 재미있던데요. 재미있죠. 네, 바퀴 땡글땡글 돌아가면서. 김건희 여사님도 되게 좋아하죠. 어? 네.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국민 세금이 35조를 거기다 투자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한 잔 말면서 얘기합시다. 아이고 술 땡기네 이거. 아니 그래서 원장님, 내가 외교를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이게 보시면요, 이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실이라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안보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도청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도청에 대해서 그 안보실에 있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안보실 1차장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우리한테 나쁜 의도로 도청을 했겠냐고 미국을 변호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이후에 갔다 와서 도청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것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그러면 도청하고 있는 곳에서 한국은 안보실 회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비밀이 유지되는 게 그들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미국한테 좋은 말 하는 경쟁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안보실의 결정이 미국한테 아부 경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도청 관련해서요. 제가 작년 재작년 말에 일단 윤석열 정부 청와대 고위자한테 거기가 용산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청으로부터.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정보위 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도청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다 했어요. 네. 다 얘기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 스스로도 미국 정부에서 도청에 대해서 시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폴란드 대통령을 한번 보시면요, 폴란드 대통령이 뭐냐면 한국한테 무기를 받고, 여러분 최근에 뉴스 난 거 보셨죠? 90%가 한국이 보증을 쓰고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폴란드한테 주고 그 돈으로 한국 무기를 사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방산 수출이라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니까, 그리고 한국 시중은에서 돈을 안 주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이거 사기라고 우리한테 소리치고 있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면 빨리 한국한테 압박 줘서 빨리 무기 보내도록 해라. 이게 국제 호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든영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뭐야 이거 또 화면에. 참. 자, 걱정이시죠? 보시면 저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하나는 하마스 중동 전쟁입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이 두 개의 후보지를 밑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만이고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200발 도발해서 우리가 400발 했다고만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북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전에 신년 초부터 한국과 미국이 일주일간 훈련을 했고, 그것을 북한한테 자극했고, 북한이 200발을 쏟고 우리가 400발을 다시 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부터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이 좀 이제 너무 오래 지나면서 아마 대폭 내용을 생략하고 줄이고 대충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보시는 걸 잠깐 좀 요약을 하면은, 지금 한국 경제는 과거의 소득주도 포용성장 정책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폐기합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와 낙수 효과에 기초한 경제 정책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그 가계 소득이 3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소득이 후퇴하니까 소비가 안 되고 매출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고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이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거의 초입부랑 대단히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면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교의 실패가 실제로 이런 경제의 실패, 특히 수출과 우리 공급망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외교를 실루 외교가 아닌 이념 외교로 가면서, 그 다음에 다자 외교가 아닌 진영 외교로, 편가르기 외교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외교의 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반도의 안보에 대단히 큰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을 더 사랑받는 일꾼.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나는 볼 때마다 꼭 우리 인성열 비서 닮았어. 아, 그렇습니까? 헷갈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정말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엽 의원님의 삶과 그리고 헌신, 의정 활동이 담긴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부천 가면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 김경엽, 검증된 일꾼 김경엽이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야, 어디 갔어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이렇게 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네, 우리, 축사하실 분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진 분들이 누가 있나. 아까 우리 김문호 전 시의회 의장님 오셨고요. 강동구 전 시의회 의장님, 네,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비 후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의뢰 준비하고 있는 서진웅 예비 후보님, 부천병에서 준비하고 있는 권정선 예비 후보님, 그 다음에 우리 부천감에서 준비하고 있는 김영태 예비 후보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천시의회 한병환 예비후보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비후보님도 다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랬더니 잘 안 보이시네요. 자, 지체장애인 협회 조영석 부천지회장님과 아까 회원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미시장 상인의 박종룡 회장님,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 박미영 회장님과 아까 회원님들 함께 해주셨고요. 한국숨유치원협회 이종수 부천지회장님, 공인중개사협회 박경자 수사지회장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부천을 김기표 을쪽에 김기표 예비 후보도 아까 저쪽에 못 봤습니다.
혹시 또 빠지신 분? 이야, 이게 참 많다. 많아. 예. 이수영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아,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지금 상중이라서 아까 사무국장님이 또 해서 같이 오셨던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예, 이따 축사하실 분들은 이따가, 네, 다시 같이 함께, 예,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의정 보고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사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정치 풍자 크리에이터, 인간 복사기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소개합니다. Long time ago, I danced. 잠깐만, 이거 우리 당이 아닌데? 아니, 포란색 이렇게 많나, 이게? 여보, 이거 어떻게 돼? 아, 나가라고? 알겠어요. 아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정보고회와 또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 여러분들 싸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박수만 제대로 좀 써주시면 좋아하겠습니다. 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 축사부터 진행할 텐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축사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구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김경엽 의원님 의정보고회와 토크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한 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경엽 의원님은 9년 연속 당 국정감사 우수위원회 선정되실 정도로 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국회의원이십니다. 윤석열 정부 실정을 앞장서 바로잡고 남북 경협, 외교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부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세심하게 챙기는 일꾼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허덕이는 이때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지역의 현안을 풀어내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12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경엽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그리고 다시 같이 걷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축사를 들어봤는데요. 많이 떨립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네. 다음은 참석해주신 내외인 분들의 말씀을 직접 듣는 축사 시간인데요. 이 또한 김경엽 의원님께 직접 소개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소개 중에 빠졌는데요. 장덕천 전 부천시장님, 네, 오셨습니다. 아유, 빠졌다고 얘기를 해야지, 빠졌으면. 내가 빠졌다고 해서 얘기를 해야지. 예, 축사 순서인데요. 먼저, 제가 오늘 아마 거의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국회의원 3분의 1 정도가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예 오시지 말라고 외부에서는 아예 부르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또 부천에 또 계신 우리 또 우리 의원님들은 또 다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설레이고 훈훈한 남자 서른 의원님, 소사대 김상희 의원님,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의원님. 자, 한 말씀씩 김경엽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